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이름들이라서 조금 낯설기도 한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2달 동안 전 좀 잘 지낸 것 같아요. 하면 1번. 저는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 5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오, 다들 잘 지낸 것 같네요. 어,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 팀씩 하느라 지금 사람이 많지 않은데 경경팀에 지금 와준 친구들이 호원이, 한결이, 소연이, 그리고 재경 선생님 이렇게 오셨는데 간단히 우리 오랜만에 만난 김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8월 5일을 마지막으로 우리 빠이빠이 했는데 2달간 어떻게 지냈는지 1분 안에 간단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호원이 먼저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은 8월 말에 대학생 언니 오빠들 100명을 모아서 아이디어톤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여름이 눈 깜짝했더니 있었고 선생님이 살을 쏙 뺐었는데 추석 때 이만큼 먹었더니 몸이 막 뚱뚱해져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한 명씩 들어볼게요. 혹시 이름 바꾸지 않은 친구들은 이름, 지역으로 바꿔주세요. 네. 호환 친구,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아마 집에서 내내 먹었던 것 같은데, 호환 친구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 8월로 다시 돌아간 것, 어, 학교 재밌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추석 때 밥도 많이 먹은 만큼 돈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 용돈 정도.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얼마나 받았어요? 4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받았다. 여러분, 학생 때 많이 받아놓으세요. 성인 되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추석 때 저는 아직은 그래도 조카들이 있는 나이는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용돈을 받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한길 친구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프네요. 그러면, 시은 친구? 시은 친구 어떻게 지냈어요? 아, 들리나요? 혹시 들려요? 안에서 얘기하셔도 저한테 잘 어, 저도 학교 잘 다니고,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 공부에 충실한 친구들이 많네요. 학교 그래도 열심히 재밌게 다니고라고 해줘서 가기 싫은데 다니고 있어요라고 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추석 이야기를 했더니 다 추석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친구 어떻게 지냈어요? 경북 현지 친구 어떻게 지냈어요? 혹시 소리 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일단 현지 친구 건너뛰어 볼게요. 소연 친구
경북 소연 친구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9월 말에 중간고사 있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 그냥 9월 한 달은 그걸로 거의 다 보낸 것 같고, 그리고 연휴 때는 저는 친척 집도 갔다 오고 시험 기간에 밀렸던 잠을 다 잤습니다. 너무 9월이 여러분한테도 고생이 많은 한 달이었겠네요. 그래도 간만에 진짜 길게 쉬어서 그때 체력 보충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윤경 친구가 안 했죠? 맞나요? 윤경 친구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현장 체험학습에 갔다 왔는데 그것 어, 때문인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로 다녔어요? 에버랜드요. 너무 부럽다. 에버랜드 진짜 안 간지 오래됐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겠네요. 눈치 게임 성공했어요?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근데 현장 체험학습 시즌이라 그런지 사람 진짜 많긴 했는데 또 막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40분이면 탔던 것 같아요, 웬만한 거 다. 오, 그 정도면 선방했네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친구가 아직 안 들어와서 현지 친구는 혹시 들어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죠? 경북 이재경 선생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세요? 네, 들립니다. 네. 저희는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뭐, 물론 중학교도 바빴지만 제가 고등학교 와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일정이. 근데 이게 또 경기도랑 이게 경북팀이 같이 하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경기팀 친구들이 나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줬는데 이게 또 회의 시간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게 요 친구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몇 가지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그게 조금 미안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제출이 살짝 늦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다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대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등학생, 중학생 같이 하고 있어서 또 고등학생 친구들은 훨씬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경경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되게 소통도 많이 하고 보고서도 잘 주신 편이라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현지? 현지 왔는데 혹시 지금은 소리 나요? 네, 잘 쓰신 것 같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현지는? 저도 9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치고 그래도 추석 때는 열심히 놀았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추석 때까지 공부하면 안 되고 9월달 진짜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경북 친구들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는 이 정도로 나누고 1시간 안에 진행되는 피드백이라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15분 안에서 준비한 기획서 선생님한테 들려주고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서 이런 점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조금 더 보충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발견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경팀의 발표자는 누구일까요? 경경팀 발표자 혹시 정하고 들어왔나요? 저희 발표자는 아직 안 정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조금 대표해서 기획서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파트별로 조금 더 뭐 경기가 많이 쓴 파트가 있다면 경기가 발표해도 되고 경북이랑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서만 발표를 하는 걸까요? 저희가 그 요약본이 있었고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요약본은 발표해주지 않으셔도 괜찮고 아, 기획서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요약본 맨 아래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요청사항 정도는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획서 먼저 발표해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요약본은 경기팀에서 작성을 해주셨고 그 아, 내용을 주신 걸 네네. 가지고 경북팀이 이제 보고서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요거를 저희가 리더가 일단 저희 팀에서 현지이고 그다음에 동아리 리더는 또 소연이고 그래서 요약서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두 사람이 이제 거의 같이 이제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네. 두 사람이 같이 파트 나눠서 발표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 소연이랑 현지가 지금 둘 다 발표는 가능한데 누가 먼저 할래? 현지, 소연이 둘 다 마이크 되죠? 네, 돼요. 그러면 소연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소연이가 앞부분을 하고 뒷부분을 현지 지금 마이크 될까요? 네. 그럼 누가 먼저 할래? 선생님, 근데 앞부분을 그 도연이랑 민성이가 주로 써가지고. 지금 두 친구가 휴대폰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네. 일단 둘이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거든. 네. 어디까지를 민성이랑 도연이가 있을까? 앞에 문제 정의까지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그 부분 조금 미뤄두고 뒷부분부터 저희가 가도 될까요?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세 번째 파트 누가 있어? 세 번째 파트 현지요. 그러면 현지랑 소연이가 먼저 각자 맡은 파트를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제가 또 열심히 부모님과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처음에 이제 배경 필요성부터 듣는 게 조금 더 그럴까요? 좋기는 해서 제가 친구들 오기 전까지는 제가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중간 보고서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평가 항목 안에는 여러분들 공유 받으셨을 테지만 발표력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진행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목소리로 전달받고 싶었고요. 선생님이 뭐 발표 잘하나 안 잘하나 이렇게 보는 건 아니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썼는지 글 안에서 표현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정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경북 친구들이 안 왔으니까 앞에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 공유하면 될까요, 선생님? 소환 선생님, 제가 화면 공유하면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쪽 화면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목소리로 한 번만 잘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중학생 친구들이 또 알차게 요약본 써주고 또 경북에서 또 보고서를 잘 써주셔서 열심히 한 보고서라고 느껴졌고요. 한번 볼게요. 1장은 프로젝트 선정의 배경과 필요성이었고, 한번 보면 코로나 이후에 매일 한 번씩 쓰고 버리는 마스크, 배달과 포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며 일용품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편리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용품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이런 물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읽는 독자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고찰하게 하는 이런 물음 너무 좋았고요. 네, 와동 중 팀원들은 급식 먹고 나서 지급되는 개별 포장된 유제품, 음료, 예시로 비오트, 아이스홍시, 식혜, 선생님도 급식 먹었던 때가 다 그려지게끔 사례 잘 들어주셨고요. 먹고 나서 쓰레기통이 넘칠 만큼 쌓여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보고 팀원들과 이해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공통되는 경험 속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하나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 신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환경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그걸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해 주신 것 같아서 공감 기반의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했겠구나라고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요. 일회용품 사용 유무를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단념하기에는 수많은 양의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 문맥 다듬으면 좋을 부분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단념하는 이유는 단념하기에는 조금 가독성 더 좋게 수정해 주시는 부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습니다. 내가 급식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오늘 아이송식 식혜가 나오는데 그것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 즉 개인의 의사로 개인의 선택하에 선택할 수 없이 뭔가 배출을 해야 되는 것, 이 문제였다라고 말한 것 같았고 또 여기 배경 및 필요성 안에 정량적인 자료가 제시되면 너무 좋아요.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 이 문제의 심각성 혹은 이 문제의 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여기에 잘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네. 포장재, 음료 및 유제품류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되게 높은 수치였고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재활용되는 양이 되게 적고 보통 재활용하지 못한 플라스틱은 전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그 매립할 경우에 나타나는 우리 지구에 악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도 자세하게 나타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작은 후식 하나라는 작은 행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까지 그 방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까지도 제시해 주고 계셔서 너무 좋았고 여기가 되게 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철학적으로 잘 써주셨다고 느꼈는데 교육을 받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분리배출을 못하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잘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문제의식이라고 느끼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을 이걸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 화면은 녹화가 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오늘 피드백 듣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친구들이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채팅창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이 일회용기에 담긴 디저트를 먹을 때 죄책감을 느꼈다. 이런 감정적인 것 외에 혹시 또 불편함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면 일회용기에 담긴 디저트를 먹어야 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 외에 직접적인 불편함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지금 선생님이 글을 읽었을 때는 막 수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회용품 자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달에 막 10번이나 일회용기에 담긴 디저트가 나오고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 난 일회용품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도 썼네? 이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것 외에 혹시 더 불편함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했고 없었다면 없었다고 말해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불편함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하면 채팅창에 그렇게 남겨주셔도 돼요. 죄책감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거는 냄새가 난다.
좋습니다. 냄새가 난다. 유제품 같은 경우에 맞네요. 또 있었다면 나눠주세요. 죄책감 외에 여러분들이 그 일회용기에 담긴 디저트를 먹을 때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으로. 딱히 생각 안 나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남겨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고민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쓰레기가 쌓여있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게 흘려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급식당 건 친구들이 치우는데 힘들어 보였어요. 너무 좋아요. 자,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남은 음식물이 흘려지기도 하고 식당번 친구들이 치우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 불편했다. 지금 남겨주신 의견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문제 대상자인 급식을 먹는 여러분이 주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감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문제를 인지했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냐에 따라 아이디어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 정의가 중요하고 공감하기가 중요했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 죄책감 외에도 문제의식 외에도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 잘 발견한 것 같고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다 바꿔야 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항상 돌아갈 때 우리가 결국 이 문제 대상자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했을까라고 계속 질문 스스로 해주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정량적인 자료 너무 잘 써주셨고요. 다시 넘어가 볼게요. 문제 정의까지는 지금 아직 발표 가능한 친구, 민성 친구가 온 것 같긴 한데 문제 정의 파트 쓴 친구 혹시 발표 가능한가요, 지금? 경북? 민성아, 지금 마이크 혹시 돼? 아니요. 그러면 3, 4번만 오늘 듣고 1, 2번은 제가 지금처럼 진행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문제 정의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먹는 급식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일용품을 줄이자는 목표를 가진다. 잘 설정하셨고요. 학생들의 즐거운 급식 시간을 위해 급식 메뉴로 다양한 디저트가 나올 때가 많은데 디저트 생산 과정에서 이미 개별로 포장되어서 불가피하게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 이해 당사자는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학생, 아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세계 시민 모두이다. 너무 이거 잘 써주셨는데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위에 질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하나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를 적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방지하려는 모두가 되기보다는 지금 당장 와동중학교 학생 혹은 경북 지역 학생, 경기 지역 학생 이렇게 여러분들 급식을 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용품을 사용하는 여러분으로 먼저 학생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옆에 코멘트를 남겨놨는데 정확히 설정하기, 학생으로 먼저 시작해보기,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대해 본다면 공공기관 구내식당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일터를 생각해 보아도 혹시 식당에서 배식을 받는 그런 곳이라면 그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납품되는 일회용기 디저트를 드실 텐데 우리 학생들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고 또 본인의 선택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배출, 소비를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 등으로 차차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저는 여기 색깔 표시 한번 해볼게요. 학생이다까지만 이 문제 정의 부분에 적고 뒤에 부분은 기대 효과 부분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남겨둘게요. 기대되는 보다는 문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기대 효과에서 이제 이 문제는 여러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 효과에서 기술할 것 정도로 남겨둘게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면 선생님이 캡처본으로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해 당사자 중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직접적 이해 당사자.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해준 사람들이 간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느껴지는데 직접적인 건 정말 가까이에서 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 간접적인 건 이 문제를 느끼는 그 요인, 원인으로 또 다른 영향을 받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 이해 당사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이미 잘 해주시긴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유제품에서 나는 그런 용기 냄새에 불편해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식물 막 흘리고 있는데 급식당번 친구들 너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불편함 말고 그 급식을 먹는 급식실에서 여러분들 말고 또 누가 불편할까요?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영향을 받는 영역을 크게 설정하면 저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급식실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누가 우리 말고도 일회용기에 담긴 디저트를 먹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까? 맞아요, 소연 친구. 이 엄청 많은 쓰레기를 정리하는 조리원분들 혹은 어떤 학교는 급식당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쓰레기를 정리하는 조리원, 급식당번 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영양사 선생님도 저는 진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하나씩 배식할 수 있어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쓰레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 냄새가 나고 또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본다면 영양사 선생님도 내가 학생들한테 지금 불편함을 주고 있나라는 걱정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조금 분리배출을 한다의 개념으로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송시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플라스틱 컵과 비닐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배출할 때 이 비닐을 완전히 떼고 이 플라스틱 통에서 홍시를 먹고 이걸 헹궈서 쓰레기를 각각 분리하나요? 선생님이 급식을 먹을 때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쓰레기통 안에 버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분리배출을 잘해요. 씻어서도 버려요. 혹은 선생님이 다녔던 학교처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둘 중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라고 보이고 현지 친구네도 큰 쓰레기통에 따로 버리고 있다. 그러면 혹시 영양사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원 선생님들 우리 급식 먹은 이후에 급식실을 정돈해 주시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해 주시는 분들한테 한번 가서 혹시 일회용기에 담긴 디저트가 나온 날 저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데 이거 분리배출하고 계신가요? 하는 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우리 공감하기 단계로 돌아가서 인터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여기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의 큰 쓰레기통에 일회용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급식을 먹고 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혹은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더라도 충분히 고민해보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느껴져요. 분리배출을 하고 계신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배출하고 계신지, 인터뷰, 추가 인터뷰라고 남겨볼게요.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정리 단계에서는 너무 잘 적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 부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의거해서 우리 문제는 정확히 다뤄주셨으니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 이해 당사자가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것, 그보다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대 효과로 가져간다.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이해 당사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여러분들, 학생들로 잘 표기해 주셨고요. 급식을 먹는 학생들. 그리고 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로는 우리가 밥을 먹고 나간 이후에 그 과정을 청소하게 되실 분들, 급식당번, 영양사 선생님, 조리원분들 있을 것 같고 이 간접적이라는 영역을 더 넓히면 혹여 납품을 하는 급식 업체한테 이 책임이 간다면 다회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선생님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수거하게 된다면 급식 업체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학교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일단 표현해 볼게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작은 행동 하나로 아이송시를 먹어도 이걸 치우고 정말 배출되고 처리되는 과정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간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어떤 사람에게 공감하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 정의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바꾸는 건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학생들의 문제에 집중하되 이런 이해 당사자가 있다라는 것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줄글로 보고서를 써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12월에는 줄글을 띄워놓고 발표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육할 때 강의 장표 만들어서 시각적인 그 주황 색깔 자료 만들어서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발표 PPT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그때 이 간접적 이해 당사자가 누가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까지 고민해봤고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도구가 괜찮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인드맵?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요. 이해관계자 맵. 이렇게 조금 쉬운 예시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보고서나 발표 자료가 조금 더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을 많이 해봤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시각적인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자 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 맵.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로는 이해 당사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 당사자 맵을 그려서 PPT에 한번 넣어본다. 또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가 문제 정의 파트가 지금 사라져버렸네요. 선생님이 다시 갖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거나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목소리로 말해주셔도 좋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선생님, 저 방금 말씀하신 그 이해 당사자 맵은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하나의 예시인데요. 네네.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와동중이라고 학교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 위에다가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 아니면 밑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와동중학교 학생. 이 가운데에 오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영역을 넓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예시로 보여주자면 이제 간접적 이해 당사자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동중학교 안에서 이 급식을 먹고 쓰레기가 배출되는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 예를 들면 영양사, 조리원, 급식 당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지배인 같은 개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급식실을 총괄해 주시는 분들, 재료를 납품하거나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그런 관리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이해 당사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고요. 여기서 이 간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이제 배출된 일회용기 배출 혹은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라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와동중학교 안에 있는 거죠. 그쵸? 와동중학교 외로 한번 가볼게요. 이 급식실에서 나온 쓰레기가 배출되었을 때 여러분들 지역 안에서 또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될 텐데 와동중학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이 학교는 왜 분리배출을 안 하지? 왜 비닐이랑 플라스틱을 분리하지 않지? 왜 헹궈서 버리지 않지? 그거에서 또 뭐 끈적거리거나 음식물이 묻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배출 방법이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반려시킬 수 없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페르소나를 잡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납품업체, 급식 납품업체. 급식 납품업체에서는 급식을 빠르게 배식하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한테 배식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 일용품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문제 제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거나 혹은 여기서의 어려움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 혹은 친환경 용품을 사용하기에는 단가가 안 맞는 경우 너무 비싼 경우 이런 문제들도 이 이해 당사자마다 되게 다양하다인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이해 당사자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급식을 먹는 학생들로 정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 초점 입장에서 문제 정의를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디저트 일회용기의 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방법론을
활용해봐도 좋겠다입니다. 활용하세요는 아닙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한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신 선생님, 친구들은? 네, 윤영 친구. 계시나요? 네. 아, 네. 선생님, 저기, 혹시 이 미러보드 공유가 가능한가요? 제가 휴대폰으로 애들 때문에 들어와서 보드가 잘 보이지 선생님이시군요. 않는데, 네. 네네. 미러보드 지금 보고 쓰고 계신데, 휴대폰 네. 화면이 작아서 노트북으로 볼 휴대폰 수 화면이 있도록, 작아서요? 네, 공유 혹시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음, 제가 여기 채팅창에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편집 권한 제거하고 드렸는데 혹시 편집이 되면 깨질 수도 있어서 조금 유의해서 핸드폰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네, 여러분도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이해 안 됐으면 5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선생님 성함을 살짝 까먹어서 친구라고 표현해버렸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선생님이신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해결 방법 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개념을 왜 알려줬냐면 해결 방법에는 이해관계자를 되게 또 잘 분류해주셨어요. 차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업, 단체, 민간에서의 차원, 정부, 공공에서의 차원, 개인적 차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쓴 친구가 여기 있었죠.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화면 띄워줄게요. 3번이 현지. 현지가 한번 발표해 줄 수 있어요? 저 화면이 잘 안 보여요. 화면이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보여요, 이제? 네. 네.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썼는지 선생님이 아예 이 서류를 못 봤다고 생각할 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회용 디저트 용기 과대 포장 문제를 3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기업이나 단체 차원에서는 디저트를 포장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이 기업이나 단체 자체에서 친환경적으로 디저트 음식 포장을 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기업이나 단체가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또 이거를 잘 하는지 시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동아리나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의 또래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환경 문제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열고 이런 아까 말했던 단체나 기업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 3가지 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쪽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이 ESG 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ESG 경영 중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이인데 저희가 예시를 찾아본 결과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올해부터 환경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등 환경 문제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 풀무원 회사 제품의 친환경 포장을 도입하면서 올해까지 풀무원의 모든 제품의 100%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이나 단체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면 이런 일회용품, 디저트 포장, 용기 과대 포장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단 3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제시해 주신 거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기업, 단체, 민간, 정부, 공공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에 풀무원같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게끔 기업에 저희 이런 다이용기 디저트를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페이퍼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이.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일용기 사용 제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혹은 기업에서 다용기를 사용하고 친환경 재질로 포장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겠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저희 급식 납품업체에서 가장 많이 납품되고 있는 아이스홍시 회사 어디에 다회용기 사용과 친환경 재질 포장을 이런 식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라고 써주면 와,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네?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제시하는 거 한 가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환경 동아리나 단체를 개설해서 캠페인을 한다라고 말해줬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한번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환경 동아리라면 우리 학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큰 맥락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얘네가 뭘 한다는 거지는 되게 작은 행동은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힘이 필요해서 건의해야 되는 것, 내가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것, 이 2가지로 분류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디자인 싱킹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였던 4단계였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각적인 자료로 PPT 안에 제시하면 너무너무 심사위원분들이 쏙쏙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얘네가 이런 건의문을 썼구나. 어디한테 준다고 하네? 되게 구체적으로 잘 실천 방안을 제시했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캠페인의 기획안 혹은 포스터 한 장이 되더라도 아, 이러한 캠페인이 있으면 진짜 학생들이 학생에게 영감을 주는 캠페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살짝 오잉 했던 것 중 하나는 여태까지 계속 배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과대포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받는 디저트가 한 번 더 쌓여 있고 또 한 번 더 까야 하고 이래서 쓸데없는 쓰레기가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요플레 혹은 아이송시처럼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인지에 따라서 표현을 조금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맥락상으로 봤을 때 과대포장보다는 일회용품 분리배출 혹은 친환경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사용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맥락상 일치할 것 같다고 느꼈고, 그건 여러분들끼리 판단해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결 방법이다 보니까 눈에 보여야 해요. 여러분들의 말만 들어도 아, 경경팀이 이런 걸 해보겠다는 거구나 하고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도 저는 궁금해졌거든요. 아이송시가 친환경 제품으로 바뀌면 어떤 모습일까? 혹은 이 다회용기가 오면 이걸 씻어서 다시 납품업체가 수거해 가려나?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써주신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홍보한다라고 이해했는데 이 표현이 혹시 맞아요? 현지 친구? 네. 선생님,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이거는.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물론 새 구성원이 다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기업이어서 얘기해줄 수 있으면 말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좋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친구 있으면 해주셔도 돼요. 혹시 어떤 친구들 얘기했던 거 여기서 말하는 기업 얘기하지 않았나요? 조금 더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부분 있으면 들려주셔도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네. 그 기업이나 단체랑 개인, 정부 다 협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걸 만드는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그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급식을 납품을 하는 업체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냥 우리가 그들은 지금처럼 똑같이 납품을 해도 학교에서 받아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굳이 포장지를 대용량으로 바꿔줘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한다고 해도 별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들 간의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조례나 법 규제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좀 확장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ESG 경영에 대한 부분도 거기까지 해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말을 하지 않아서 제가 전달합니다. 네네. 현지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했었는데 조금 소리가 겹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보면 사실 우리가 디자인 싱킹 관점으로 사고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조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일회용품을 주면 안 돼요. 기업에 친환경 소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우리가 공감한 걸까요? 그쵸. 딱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ESG 경영을 하는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일회용품으로 납품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뭘까? 조금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을 써주신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학생들을 공감해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제시를 해주시되 더 나아가면 민간, 기업단체, 공공, 정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 공공, 민간이 조화가 되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난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문제 정의를 학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어려움은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라고 조금 바뀌고 이 판이 아예 조금 뒤집어져야 돼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크기로 먼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것 조금 고쳐주시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풀모원 같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 잘 조사해 주셨고 만약에 정부 혹은 민간 기업에 제안하게 된다면 어떤 대상에게 혹은 누구에게 요청하면 좋을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 급식 납품이 영양사쌤이 말씀해 주시니까 9시 반에 된대.
우리 쉬는 시간에 한번 그분 만나러 가볼까? 할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어려운 거는 그 기업에서 정말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그 대상의 범위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례는 발표 자료에는 시각적인 자료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풀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용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기랑 어떻게 다른지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풀무원이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지, 풀무원 친환경 포장 혹은 친환경 용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어땠는지 또 제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제안하는 내용을 그 기업이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이 해결 방법에서 가장 메인으로 가야 할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 써주신 것들은 다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제안했을 때 그 기업들이 하게 될 일들이니까 그것은 제안서에 담고 여러분들이 하는 해결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환경단체 동아리로서의 캠페인, 그 다음에 기업 혹은 공공에 제안하는 것.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헷갈리지 않으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우리 조금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선생님이 뒷부분은 빠르게 그 수정할 부분들만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소연 친구의 목소리로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고요. 여기 보면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개별 포장 금지법이라는 두 가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사용을 지양해주세요랑 개별 포장 금지합니다랑은 그 강제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맥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집중할 건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방향성이 과대 포장과 개별 포장이 한 라인, 일회용품 사용과 용기 사용 자제가 한 라인, 구조화를 해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건지도 합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에 기대 효과처럼 적어주신 내용 너무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지 않으면 이 지구 환경이 쾌적해지고 환경 오염이 조금 최소화되면서 여러분들 삶의 질이 올라간다,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권을 보존할 수 있다는 되게 조금 먼 얘기라서 당장 우리 와동중학교 급식실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로 단기적인 효과 먼저 제시해주고, 아, 이 친구들이 이런 캠페인을 했더니 학생들의 문제의식 이렇게 달라졌네, 급식실에서 당장 불편함들이 이렇게 개선되네, 가까운 미래 모습을 보고, 아, 그럼 이런 미래 모습들을 어동중학교도 하고 경북에 있는 고등학교도 하고 경기에 있는 고등학교도 하고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실천하게 된다면 더 나은 지구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로 지금처럼 갈무리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풀무원 사례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근거가 되는 것들은 항상 수치나 뉴스 기사, 논문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으면 수치로 항상 활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SG를 실천하려면 기업은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기업은 그럼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는 그런 권한으로 기업 너네는 그렇게 해야지, 국가 너네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 우리 그 누구도 공감하지 않은 보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지? 학생 신분으로 그들의 어려움에도 공감해서 현실적인 제안을 한번 해볼까?로 이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까지도 너무 스스로의 환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견해주고 또 진단해주고 스스로 행동을 또 경계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성숙하고 또 정규교육과정 5차 동안 함께 했던 것을 잘 담아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시간이 딱 2분 남았는데 경경 친구들 작성하면서 조금 어려움 있으면 카톡방에 블루 태그해서 선생님 이거 디자인 시킨 관점 맞아요? 선생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이 자료는 선생님이 PDF 혹은 캡처로 남겨서 여러분들 앞으로 12월까지 또 준비하실 수 있게 남겨드리겠습니다.
보드판 공유가 안 됐군요. 제가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한 번 더 다시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사항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소감까지 들어보고 싶었는데 카톡방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땠는지.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좀 달라서 당황하기도 했고 생각한 게 맞았구나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한번 우리 경경 카톡방으로 넘어가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 방에 아마 이 팀이 들어와야 해서 위쪽에 따로 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경경방으로 이동해서 한번 약속 시간 정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도하에 우리 대구 충남팀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위쪽으로 1팀 이동해서 약속 시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 위에 아마 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경경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민성 친구도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경북 친구들은 위쪽 상단에 있는 경경방으로 넘어가서 약속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방으로 내려.